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그 중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는 테슬라가 가진 높은 내재 변동성 때문에 발생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디인포메이션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사실로 믿고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왔던 잘못된 분석 기사를 제가 다시 분석했던 내용의 방송을 살펴보고 동시에 테슬라의 확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로보택시 관련 추가 소식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애리조나와 네바다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규제상의 난간에 부딪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만 보면 테슬라가 큰 문제에 처한 것 같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상관없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디인포메이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과거 제가 디인포메이션을 다뤘던 영상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왔던 기사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40%나 하락했기 때문에 일론의 트위터 인수는 최악의 한 수이며 트위터는 망할 것이며 또 트위터에 투자한 일론 머스크 및 테슬라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기사가 나온 2023년 1월 19일 바로 해당 기사를 분석하며 이 뉴스의 교훈까지 정리했었습니다. 그 교훈은 아무리 외신 매체에서 혹은 이름 있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다 하더라도 직접 분석해보면 수준 이하의 잘못된 분석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심한 게 로이터이고 디인포메이션 역시 맞는 기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 빈도 역시 아주 높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해당 방송에서 실제 재무 자료를 확인하며 트위터의 고전적인 실적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트위터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과도하게 부풀어진 영업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는 매출이 40% 감소했기 때문에 트위터가 망한다라고 했는데 당시 트위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출 증가가 아니라 비용 관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이익은 비용을 감안하여서 나오는 것이므로 비용 절감 측면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구조 조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이익을 키워줄 수 있는 결정이며 재무적으로 잘한 것이다 라고 당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디인포메이션이 완벽한 헛소리를 했음이 증명이 되었고 트위터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인수 직후 적자 기업의 흑자 전환을 성취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디인포메이션을 포함하여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트위터가 망할 것이다 라고 욕하던 수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은 X로 바뀐 트위터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리했던 뉴스의 교훈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뉴스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3년 전 이때나 지금이나 뉴스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올 때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헛소리가 매일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와 비슷한 일은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던 전문가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던 전문가들 역시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라이다 대표주인 루미나의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미디어 혹은 자칭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와 관련해서는 정점을 찍는 이벤트가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마크 로버라는 유튜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뉘앙스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당시 테스트에 테슬라 FSD도 아닌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라이다 대표주인 루미나는 잠깐 반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때와 비교하면 90% 이상 빠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여러 각도로 많은 혁신을 만들고 있다 보니 테슬라와 관련한 노이즈도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테슬라의 주가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결코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주가가 내린 해는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11% 하락, 2022년 좀 강하게 때려 맞았던 65% 하락. 그 밖에 많이 오를 때는 340%, 743%, 100% 등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다른 AI 주도주들과 비교할 때 테슬라의 상대적인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장기 투자자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벌써 미래의 성공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운전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 실력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평상시보다 운전을 못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FSD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전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운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FSD 버전 12와 FSD 버전 14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과거 버전 12에서는 길가에 갑자기 들어오는 짐볼공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버렸는데 버전 14는 이마저 아주 영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전과 관련해서는 딱히 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자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고개를 부리는 수준으로 엄청난 칼치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율주행이 사람의 운전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운전을 대체하게 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사이버캡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팔로알토에서 사이버캡이 목격되었다라는 제보가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캡을 통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로 이 순간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 숫자 확대 역시 초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디인포메이션의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규제에 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27일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의 규제 관련 코멘트입니다. 이 코멘트를 보게 되면 텍사스 등 일부 지역은 안전 운전자 제거에 대한 명시적 규제 승인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벌써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황은 로보택시 안전 드라이버 제거가 가능한 주는 벌써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 전역에서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상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 드라이버 없는 로보택시가 모든 주로 퍼져나가겠지만 일단 그 시작은 텍사스를 중심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주마다 다른 법적 규제는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는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틴에서 먼저 로보택시가 시작되어 현실에 충분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주의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은 규제가 있는 다른 주에서도 당연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최근 목격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주마다 규제를 통과하여서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방 단위로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캡은 다양한 국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 테슬라가 참여하여 사이버캡을 이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 국가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사이버캡이 등장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자사의 로보택시를 중국에 도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에서 벌써 FSD가 배포되기도 하였고 중국 내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 종류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벌써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중국에서도 로보택시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자율주행 버전 14 같은 경우 분명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버전 14에서 가장 강력한 장점이 주차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되면 테슬라 차량이 주차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화분을 살짝 건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식물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의 충돌은 아니었지만 후진 주차 시 섬세한 조작이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벌써 비교조차 불가능할 성장을 거듭했으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 능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버 CEO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미난 인터뷰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버 CEO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화되는 데는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목표를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비용 곡선을 낮추고 필요한 만큼 안전 지표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자율주행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이 승마와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고 이동수단이기는 하지만 시골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때처럼 아마도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해질수록 인간이 로봇보다 덜 안전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에게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을 허용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이 사회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버 CEO 역시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와의 차이점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자율주행하되는데 2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벌써 시작이 되었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율주행까지도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나오는지도 우버 CEO가 본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비용 곡선을 낮추고 필요한 만큼 안전 지표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 비용 곡선을 벌써 낮춘 상태이며 안전 지표 역시 FSD 주행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곧 확대되게 될 무감독 사이버캡 로보택시 주행을 통해서도 아주 빠르게 이 지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 산업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비교 우위를 벌써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전 세계 12,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 조사와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 순수 전기차 사용자 99%가 다음 구매 시에도 순수 전기차를 재구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진정한 알맹이인데 이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데기에 해당하는 전기차라는 하드웨어조차 사용자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99%가 의미하는 바는 내연차 시장의 고객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고객은 내연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전기차 시장은 내연차 시장을 파먹으면서 성장하였는데 앞으로도 똑같은 일은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